안녕하세요. 김기환TV의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텀블벅 펀딩 오픈 실습이라는 제목으로 텀블벅 펀딩을 준비하시는 분들, 따라만 하면 텀블벅 프로젝트를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특허 출원한 아이디어를 텀블벅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습니다. 터치오류 제로 태블릿 드로잉 장갑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했고요. 대략 모인 금액은 한 750만원 정도, 무려 336명이 후원을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펀딩을 마쳤습니다. 펀딩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소개를 드리면서 제 사례를 녹여서 노하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 프로젝트를 오픈하시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카테고리에 이 아이템이 해당되는지 이거부터 선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왼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죠. 내가 후원을 받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아이템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이걸 좀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측에 있는 제 사례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자파, 이 드로잉 장갑을 자파라는 카테고리에 넣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해달라는 내용에 특허 출원한 품질 좋은 국산 원단의 터치오류 제로 태블릿 드로잉 장갑 대량 생산 프로젝트라고 굉장히 간략하게 표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준비가 필요한데요. 체크를 해줘야 되는, 형식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해주셔야 될 것이 프로젝트 개요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 프로젝트 제목,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대표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 대표 이미지를 넣는 게 생각보다 까탈스럽습니다. 보통 이 좀 임팩트 있게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프로젝트 내용 관련된 직관적인 문구들을 넣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순수 그 제품, 그 아이템에 대한 이미지만을 올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 페이지 주소와 검색령 태그를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페이지 주소는 이 tumblebug.com/ 그리고 이 프로젝트로 바로 링크를 생성할 수 있도록 단축 URL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간결하면서도 기억하기 좋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검색용 태그 같은 경우는 요즘 해시태그를 다들 원체 잘 쓰셔서 알아서들 잘 설정을 하실 건데요. 인기 검색어를 활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로 유입하기에 유리합니다. 여기서 인기 검색어를 뽑아내는 팁을 하나 드리면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다양한 툴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트렌즈에서 이 구글 트렌즈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 각 키워드들끼리 시간에 따른 관심도 변화, 이 검색량이 어떤지, 노출도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국내 이제 3대 글로벌 기업이죠. LG전자,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 이 키워드 양을 검색했을 때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높고, 그 다음 현대자동차, LG전자 순인 걸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문구, 비슷비슷한 워딩 중에서 어떤 게 검색량이 더 많은지, 더 인기 해시태그가 될 수 있는지를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창작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데 사기꾼들이 꽤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작자 정보가 참 중요한 게, 신뢰를 줘야지만 후원자분들이 믿고 안심하고 제가 오픈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후원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명을 쓰거나 저를 이렇게 감추기보다는 가능하면 제 정보를 많이 노출을 하시고요. 오픈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뢰감, 전문성을 이왕이면 주도록 하는 것이 더 많은 후원을
받는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 사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마케터이자 교수, 작가, 발명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제 실명까지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딩 완료 후에 약속을 이행할 것이란 확신을 더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목표 금액을 표면적으로 진짜 필요한 금액을 오픈하기도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목표 금액을 좀 많이 낮게 선정을 해서 빨리 이 목표 금액을 달성하고 목표 금액 대비 몇 퍼센트, 몇백 퍼센트를 더 달성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목표 금액과 별개로 내부 목표 금액, 내가 이거는 달성을 해야지 BP 구간을 달성한다. 최소 이거는 달성을 해야지 적자를 보지 않는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의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목표 금액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 목표 금액을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가 텀블벅 수수료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텀블벅도 마찬가지고 와디즈도 똑같지만 이 결국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무엇으로 이윤을 창출하느냐, 결국은 수수료입니다. 텀블벅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펀딩이 완료된 금액, 이 펀딩 모금된 금액에서 5%를 1차로 떼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결제가 일어난 금액에서 3%를 추가로 뗍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뗀 수수료에서 부가세도 당연히 붙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목표 금액을 설정하셔야지 손해를 보시지 않습니다. 조금 더 펀딩 목표액을 세우는 전략 관련해서 팁을 드리자면요. 이 페이지를 보면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대부분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시는 분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시기보다는 아웃소싱, 어디 외주 업체라든지 전문 생산 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 오시거나 구입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 주문 수량이라고 하죠. MOQ, 미니멈 오더 퀀티티가 있을 거고요. 개당 사오시는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고려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이 끝나고 나면 후원자분들에게 리워드를 발송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택배비, 한 분 한 분께 들어가는 택배비를 제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한 분 한 분께 보내드릴 소중한 리워드 택배 포장을 제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 비용, 택배에 대한 인건비도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리워드 공급 비용이 산정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시제품을 만들면서 또 드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크라우드 펀딩 하시는 분들에게 가능하면 특허 출원을 하라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이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특허 출원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워드 제작 비용도 어느 정도 산출이 되겠죠. 거기다가 또 하나 추가해서 꼭 이거 고려하셔야 되는 게 불량률입니다. 제가 직접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제 외주를 줘서 아마 만들어 오실 건데 이 외주를 줘서 만들어 오는 게 그 업체가 전문적으로 만들던 제품, 대량 생산하던 제품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요. 어떻게든 모디파이된, 좀 변형된 형태의 제품 혹은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제품, 그런 것들을 아마 주문해서 만들어 주시고 판매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량률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대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도 불량이란 게 나요. 그렇기 때문에 불량이 난 이후에는 고객님께 리워드를 새로 발송을 해준다는 마음으로 이 불량률을 충분히 고려해서 불량 비용을 산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수행하시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꼭 희망 마진을 좀 봐야 되겠다. 어느 정도 이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희망 마진 산출하십시오. 그러면 순모금액 목표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수수료를 떼주기 전에 순모금액 목표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와디즈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나 오픈 예정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먹는 수수료를 고려해서
펀딩 목표액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617만 원. 펀딩 목표액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혹은 펀딩을 전략적으로 2번, 3번 나눠서 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펀딩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 봉사나 내 노동비에 대한 거는 좀 받지 않겠다. 이 비용으로 산출하지 않겠다. 그럼 이제 우측 사례처럼 뭐 포장, 택배, 인건비라든지 시제품 생산 비용, 특허 출원료 같은 거 빼줄 수 있고요. 그래도 불량 비용, 불량률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희망 마진 빼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계산을 하게 되면 펀딩 목표액이 절반 수준인 318만 원으로 이렇게 낮출 수가 있겠죠. 상황을 봐서 이런 비용 구성을 좀 유도리 있게 조정하시면서 펀딩 목표액을 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드로잉 장갑, 터치 오류가 없는 드로잉 장갑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했던 사례로 모금액 대비 정상 금액을 좀 알려드리면요. 총 모금액은 746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수료, 텀블벅 수수료 5%를 떼게 되죠. 그래서 37만 3천 원이 대충 산출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또 결제를 실제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총 실제 결제는 742만 원이 됐습니다. 총 실제로 결제된 금액에서 또 3% 수수료를 떼고요. 그게 결제 송금 처리 수수료라고 하는데 21만 7천 원. 그러면 총 수수료만 대략 59만 원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부가세 10% 또 뗀다고 했잖아요. 59만 원에 부가세 10%, 5만 9천 원까지 실제로 펀딩은 750만 원 가까이 됐지만은 이런 것들 총 결제 금액이 조금 더 낮게 나오고 부가세랑 수수료 뗐을 때 659만 5천 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날아갔죠.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펀딩 목표액 정말 설정 잘 하시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5번째 단계로 펀딩 기간을 설정해주고 공개일시 운영 기간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펀딩 기간 설정. 얼마나 이 프로젝트를 오픈해야 될까? 고민들 많이 하실 건데요. 우선은 언제 이 프로젝트를 오픈할지에 대해서 선정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 올리기를 작성하실 때 한 2번 정도는 퇴짜 맞고 수정하실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일주일 혹은 좀 넉넉하게 잡으면은 지금 이거를 작성하고 계신 기준으로 2주 후에, 일주일에서 2주 후에 오픈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프로젝트 공개 일시를 설정하시라고 권장드리고 싶고요. 2번째로 기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즘 뭐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노출도 오래되고 많은 금액을 펀딩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것처럼 펀딩을 해놓고 실제로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마음이 변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해서 결제를 안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정보를 좀 들어보면 권장하는 그 운영 기간은 대략 30일에서 40일 사이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 공개 일시랑 얼마 동안 오픈을 할 건지 요 2가지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젝트 주요 일정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옵션인데요. 공개 예정 유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한 달 뒤에 오픈하는데 미리 이제 심사를 끝내고 한 달 전부터 이런 프로젝트가 한 달 뒤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라고 미리 노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와디즈 같은 경우는 이 오픈 예정 서비스를 하면 추가 수수료가 3% 정도 발생하는데 텀블벅은 지금 베타 서비스 진행 중이라서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텀블벅 하시는 분들은 요 기능을 좀 유리하게 잘 쓰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이거 하면 뭐가 좋냐? 펀딩 오픈 전에 미리 노출하여 관심도를 높이고 수요 예측을 미리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물 구성 단계입니다. 선물 추가하기. 어떤 리워드 구성을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하나 크라우드 펀딩을 오픈을 했다. 그러면 책 한 권만 줄 거냐? 책 2권을 줄 거냐? 책 3권을 줄 거냐?
뭐 책 10권을 묶음으로 줄 거냐. 이런 상품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최소 후원 금액 설정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1,000원 뭐 이제 이 그냥 돈 주는 요런 거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사이즈나 뭐 사이즈 확인이나 이제 각인 메시지 옵션 요런 것들을 선택해 줄 수 있도록 옵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옵션이 없는 아이템입니다. 뭐 옵션이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선물 옵션을 제공할 시에 다양한 아이템을 판다든지, 저 같은 경우 뭐 장갑만 팔긴 했지만은 남자 사이즈, 여자 사이즈, 그리고 이제 몇 개 묶음이냐 이런 옵션들을 설정을 했는데,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내가 주력으로 미는 상품 구성을 위로 보일 수 있도록 몇 번째로 보일 선물 카드냐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제 종료일로부터 언제쯤 선물을 전달할지, 약속을 언제쯤 이행할지 요 날짜를 또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막 무작정 생산할 수 없는 소량 생산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량 제한 또 이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적인 선물 타이틀명을 잘 정해서 후킹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 구성을 어떻게 했었는지 좀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요. 왼쪽에 예제 1번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구성했던 선물 구성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물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밀어주기 1,000원 제일 위에 보이시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고요. 장갑 2개 묶음 17,000원짜리 요거를 저는 주력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330분 중에 거의 301분이 이 아이템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일리출판사 대표님께서 그 직장인 최종병기 책쓰기라는 책을 이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는데, 요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리워드 구성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책 한 권 주기, 그리고 이제 일리출판사에서 나오는 다른 책들과 묶어서 제품 구성도 했었고요. 2권, 3권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제클린 최 선생님이 직접 발행하고 있는 클래식 J라는 클래식 프리미엄 잡지인데요. 이 같은 경우 단순히 간결하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옵션, 다양한 상품 구성을 해서 좋은 크라우드 펀딩 성적을 거뒀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넣었고요. 이 사례를 클래식 J를 검색하셔서, 텀블벅에서 클래식 J를 검색하셔서 상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참조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차례로 펀딩 안내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환불 및 교환 정책인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쓰신 거를 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 정보 고시 같은 경우도 대부분 오픈된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조금만 모디파이 해서 써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증 서류 제출입니다. 가끔 가다가 내가 어떤 아이템을 크라우드 펀딩을 하려고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인증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프로젝트가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상 인증 서류 같은 게 필요한지 이거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의무는 아니지만 후원자님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혹은 우수한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섬유가, 이 드로잉 장갑에 사용한 섬유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 성적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때때로는 굉장히 주요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8번째 단계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텀블벅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이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고, 예산은 어떻고, 목표 금액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제작 일정은 어떻고, 후원자분들에게 어떤 일정으로 이 펀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요즘 대세 동영상을 하나 짧게 2, 3분 정도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이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퀵하게 만들어서 하나 업로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necessary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작자 소개에서는 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동기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소개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 비슷한 아이템들과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특별한지, 무엇이 다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예산 측면에서는 이 금액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게 굉장히 신뢰도 측면에서 좋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단계인 9단계 계좌 설정 그리고 이제 검토 요청하기. 이 검토 요청하기라는 걸 누르면은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텀블벅의 심사관이 제 프로젝트를 오픈해 줄지 말지 심사를 하고 좀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등록한 이메일로 피드백을 주고 그 수정을 또 반영을 하면 재심사를 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 인증,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그냥 사기꾼인지 남인지 이런 거 해주셔야 되고 입금 계좌도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한 정보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1에서 9단계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모두 완성했으면 검토 요청하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하루에서 이틀 이후에 등록된 이메일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에서 프로젝트 올리기, 프로젝트를 오픈하는 게 꽤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초짜도 누구나 수월하게 프로젝트를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이나 본 강의를 들으시고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